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한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기수는 총 5가지입니다. 5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지난 26일 기존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보다 성능이 개선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은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의 경로에 기반한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올바른 고속도로 나들목 또는 출구를 인식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 기술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회사 블로그에서 내비게이터 온 파일럿 실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게 확인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완전 상황을 살펴본 후 방향 지시 등을 작동시켜 메시지를 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 기능은요, 그 시스템은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업계에서는 지금 해당 기술이 총 5가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구현 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을 얘기하면 또 목적지 출발 전 운전자에게 기능 활용 가능 구간을 또 알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주행 도중 기능 활용 구간에서 종료 시점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던 수동 운전을 대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통해 지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아까도 또 강조를 얘기하시다시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만큼 영상 속에서 지금 나온 운전자가 스티어링 아래쪽을 계속 잡고 있는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오토파일럿은 내비게이션에 연동을 타지 않고요. 단순한 주행 보조로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이 지금 2015년에 처음 공개가 되고 지금 3년 만에 개선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미국 쪽에서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정확히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자 규제가 풀릴 경우 차선 변경 확인 과정이 필요 없는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 선보이겠다는 테슬라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개선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이런 그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자 규제가 딱 풀리면 그때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일단은 한 단계 앞서 나가기보다 일단은 그 기본 베이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을 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0% 안 되고요. 네, 그렇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바로 지프인데요. 바로 지프의 랭글러 차량이 바로 세마쇼에서 9년 연속 올해 사륜구동 SUV상을 수상을 했다 합니다.
지프는 최근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북미 최대의 규모의 자동차 투입 부품 전시 2018년 세마쇼에서 랭글러가 올해의 사륜구동 SV 어워드를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세마스 어워즈는 이제 오리지널 장비 제조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애프터마켓 부품을 장착한 차량 중 가장 인기 있는 차량에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랭귤러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8월에 완전 모델로 또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2.0 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뭐 연료 효율성을 개선된 또 성으로 또 개선이 돼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 9월까지 기존을 하면 지금 5,353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바로 포드가 아니라 바로 벤틀리인데요. 벤틀리가 2025년 내에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 31일 또 외신에 따르면요, 벤틀리는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출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벤틀리는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는 가장 큰 대형 럭셔리 세단과 SUV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당 라인업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또 브랜드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2025년 내에 EV를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같은 그룹의 포르쉐와 아우디가 공동 개발 중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PP를 공유할 전망이라고요. PP 플랫폼은 기존의 전기차 플랫폼 대비 높은 가속 성능과 빠른 충전 시간에 맞춰 오는 2021년부터 폭스바겐 그룹 내 프리미엄 제품의 전기차 플랫폼으로 활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포르쉐와 아우디 협업으로 개발 비용을 30% 절감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벤틀리 CEO의 지금 외신 인터뷰에서 전기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1년 내에 결정할 것이며 출시 목표 시점은 2025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룹 내에 있는 바로 재무 책임자가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전기차는 벤틀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폭스바겐 그룹의 슈퍼 프리미엄 비즈니스 유닛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또한 말했다고 합니다. 벤틀리는 이미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XEP 12 스피드 6E 컨셉트카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고요. 해당 차는 조금 미래지향적 기술과 그랜드 투어링 감각을 결합한 전기 럭셔리 스포츠카로 당시 컨셉트 내외관 디자인을 향후 디자인의 개발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전기차는 이제 브랜드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두 대 정도는 지금 거의 나온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거의 다 이제 EV를 출시를 하겠다 이런 그 계획 발표란지 라인업을 이제 공개한 상태죠. 그래서 벤틀리의 EV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포드인데요. 포드가 포드의 바로 머스탱이 1964년에 등장해가지고 올해로 54번째 생일을 맞은 미국의 아이콘이자 장투 스포츠카
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1만 8천여 대를 판매를 기록을 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페로 등록했습니다. 포드는 앞으로 SUV와 픽업 트럭 중심으로 라인업을 개편할 예정이지만 머스탱만큼은 남겨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2도어 쿠페만으로는 승부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드는 지난달 오는 2020년대 차세대 전기 SUV를 공개하는 바가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차는 머스탱에서 영감을 얻어 이제 비전 모델로 마세라티, 르반테처럼 늘씬한 실루엣을 뽐냅니다. 머스탱의 브랜드의 가지치기 버전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포드는 2020년까지 총 16개 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인데 차세대 SUV는 고성능 배터리를 품고 일회 충전 가능 거리가 약 480km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머스탱의 밑바탕을 삼아 2열 도어와 뒷좌석을 챙긴 4도어 쿠페 버전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BMW 4 시리즈 그란드 쿠페와 기아 자동차의 이제 스팅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또 미국 내에서 주요 딜러들과 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4도어 머스탱에 대한 계획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V8 엔진을 품은 모델이라 하는데요. 포르쉐 파라메라, 아우디 A7을 겨냥한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나지 않았지만 BMW 4 시리즈 쿠페, 그 다음에 4 시리즈 그란 쿠페 관계처럼 머스탱 디자인을 밑바탕 삼아 늘씬하게 빚을 전망입니다. 엔트리 모델에서는 직렬 4기통 에코부스터 엔진이 들어가며 또 포드가 또 2020년까지 또 전동화 모델을 총 40종으로 내놓게 한 만큼 또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버전도 예상할 수가 있답니다. 과연 미래의 머스탱은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앞으로 또 행보가 궁금한 점을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요. 이거를 국내 자동차 소식에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쪽이라서 제가 또 해외 자동차 소식에 대로 넘겨졌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2020년에 북미 시장에서 소형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하노 기아차 사장이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와 인터뷰에서 소형 SUV를 통해 북미 시장 점유율 향상을 기대하며 내년 하반기에 텔루라이더 생산과 함께 새로운 SUV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소형 SUV와 함께 소형 픽업 트럭 출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디 타입은 현대차 픽업 트럭의 산타크루즈와 같은 모노코크 바디가 아닌 프레임 타입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소형 SUV 생산은 국내 공장 및 기아차가 현재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 안타타푸르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도 공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모델명은 트레이저 또는 트레일스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아 자동차가 사실 지난 8월에 인도에서 열린 델리 모터쇼에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형 SUV SP 콘셉트카를 선보였고요. 양산형 모델 같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인도 공장에서 첫 번째 차종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및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소형 SP 콘셉트카는요, 와이드하고 안정감 있는 차체와 롱후드 스타일의 스포티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강건한 SUV로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더해 첨단 이미지를 구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편 지금 차세대 투싼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개발하고 있는 현대차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는 2021년에 초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북미 시장에서는 혼다 리트라인과 경쟁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 리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팟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도 리뷰를 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